안녕하세요. 진엽입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TV조선의 K-POP 가수 오디션, 내일은 국민 가수가 3개월여간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프로그램마다 대박을 터뜨린 미스 미스터 트롯의 제작진이 만들어낸 후속 프로그램이라 그런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최고 시청률이 18%를 기록했다는 뉴스와 함께요. 역시 대한민국 대표하는 초대형 오디션이라는 호평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사실 미스트롯의 첫방 시청률이 28%였던 점에 감안하면 제작진의 입장에서는 다소 아쉽게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트롯이라는 장르가 아니다 보니까 기성세대의 관심을 좀 덜 받은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요. 기성세대가 이제는 드디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신문과 같은 인쇄 매체나 뉴스 콘텐츠에서만 주 소비층이었던 기성세대가 이제는 유튜브를 비롯해서 뉴 미디어 시장에서도 그 지형을 바꾸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요? 트로트 분석을 주로 하고 있는 채널로서 국민 가수가 2회부터는 트롯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일단 1화의 후기를 말씀드리자면요. 눈에 띄는 참가자가 몇몇 있었습니다. 그들이 국민 가수로 성장할 수 있을지는 본선에 돌입하면서 본격적인 서막을 알리게 될 거라 보는데요. 일단 김유아라는 어린이 참가자 여러분들 보셨나요? 눈에 띄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큰 고민 없이 그냥 올패스라는 영광을 선물했는데 눈에서는 하트가 뿅뿅뿅 나왔죠. 오디션 프로그램의 특성상 한 사람에게 시간을 오래 할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심사평 정도로 이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 채널에서는요. 김유아 어린이가 올패스를 받은 것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유아 어린이의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일단 다른 걸 다 떠났어요. 이걸 느꼈습니다. 제가 보컬 강의할 때 주제가 있거든요. 대단한 발성법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모든 훈련은 아이들처럼 유연하게, 맑고 깨끗하게, 투명하게 돌아가는 게 목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식 호흡이라든지요. 횡격막을 쓰면서 발성하는 것, 이것도 아주 대단한 기술이 아니다. 뭔가를 대단히 만들기 위한 기술이 아니고요. 원래 아기 때부터 가능했던 기능을 회복하는 훈련이거든요. 누워있는 아기를 잘 관찰해보면요.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복식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횡격막을 쓴다고 하는데 배에 힘 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노래할 때 배에 힘이 좋아야 돼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게 횡격막의 힘인데 횡격막을요. 훈련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아기 때는 옹알이를 하면서 횡격막을 씁니다. 이렇게요. 울 때 우린 복식 호흡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과 여러 가지 요인, 내 성향, 성격, 그 모든 것들이 이런 내 버릇, 습관, 여러 가지 내가 경험한 그 경험들의 세계들이 쌓여서 나쁜 버릇이 생기기도 하고 나쁜 습관도 생기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습관을 다시 입혀보는 거죠. 올바른 호흡법, 그리고 올바르게 몸을 사용하는 것. 네, 올바르게 몸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요가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필라테스도 하는 겁니다. 멋있게 내는 노래 기술이 아니고요. 아이 때처럼 그대로의 소리를 내게 하는 기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김유아 학생의 청아하고 맑고 쫙 뻗어나가는 그 목소리를 생각해보면 제가 뮤지컬을 듣고 처음 느꼈던 그런 충격과 비슷하더라고요. 뮤지컬 애니를 보고 있는데요. 저도 그때는 성악을 전공하고 소리에 관심이 많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인 배우가요. 막 비브라토도 심하고요. 각자 개성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지저분하다. 음악이 깔끔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원래 전공을 하면 귀가 아주 발달됩니다. 여러분들이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그리고 트롯맨들, 여러분들의 가수를 통해서 반 전문가가 되셨잖아요. 전공자들도 귀가 예민해지고 전문가가 됩니다, 사실. 듣기에 조금 지저분하다. 저분은 음정이 플랫이네. 왜 소리가 시원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자꾸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주인공이었던 애니, 아역 배우의 소리가 깨끗하게 공연장을 채워버리더라고요.
tomorrow, tomorrow, 난 너를 사랑해. 그래서 저 자신도 느꼈을 때도 있었어요. 아, 난 전공자인데 저렇게 시원하게 그 있는 그대로의 소리를 쫙 뻗어서 소리를 못 내는구나. 이러고 있구나. 답답하게 소리를 내고 있구나. 이렇게 자가 반성도 많이 했었습니다. 연기술도 마찬가지래요. 어린이들은 감정 표현이 풍부하고 눈치를 보지 않아가지고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고 이렇게 어른이 돼가면서 점차 참는 법을 배우죠. 그리고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우는데 특히 이 연기술에는 독이라고 합니다. 그걸 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술이라는 게요. 막 투명해야 되고요. 아이들이 막 수채화를 막 그리듯이 그림을 막 그리듯이 자유로운 생각이 또 올바른 약속된 틀 안에서 음악이면 선율 안에서 그림이라면 또 그림 그 틀 안에서 발현이 될 때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우리 가수처럼 부를 수는 없는데 우리 가수가 왜 이렇게 잘 부르는지는 알겠잖아요. 왜 이렇게 감동적인지 알아보겠잖아요. 그죠? 나는 축구를 못해도 나는 자유롭지도 못하는데 저걸 왜 못 넣어? 아유 이러면서 우리는 반전문가가 됩니다. 저렇게 몸이 자유롭지 않아도 손흥민 선수를 보면 알잖아요. 양발을 자유롭게 쓰는구나. 그래서 왼발도 좋고 오른발도 좋구나 하면서 우리는 분석을 잘하잖아요. 김여아 어린이가 마치 아이어른처럼 다 철든 것처럼 이선희 선배님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 가사를 쫙 느낌 있게 잘 전달하는 그런 모창을 잘하는 듯한데요. 근본으로 돌아가 보니 그 쌩쌩하고 깨끗하고 시원한 어떤 막이 없이 주저함 없이 그냥 시원하게 투명하게 뻗어져 나가는 거짓 없이 아이의 동심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어떠한 막이 느껴지지 않는 그대로의 표현의 소리가 우리로 하여금 너무 좋구나, 좋다 이렇게 느끼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나이가 어떻게 7살밖에 안 되는데 음악을 저렇게 잘 분석하죠? 김여아 어린이를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정말 타고나지 않았구나. 이렇게 몇십 년간 노력했는데 저 어린이만 못하구나. 반의 반이라도 따라가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리로서는 저 어린이가 스승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원래 천재가 있으면요 노력하는 또 사람도 있으니까요. 네, 천재를 한 80%까지는 따라가려는 이 노력형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가수들도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력형 가수들 아시죠? 앞으로도 이렇게요 국민 가수를 지켜보면서 종종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소식도 좋으셨나요? 네, 좋으셨으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